엄마들의 로망이 스카이죠. 자, 스카이. 아이여서 잠도 많은데 이제 알레르기 감기를 달고 사니까 알레르기 비염 뭐 감기도 달고 사니까 약을 먹다 보면 맨날 이렇게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이런 방법을 약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약을 다 끊고 방법을 다 바꿨어요. 약을 전부 현대의학적인 약은 안 먹였어요. 항히스타민도 안 먹였어요. 거의 안 먹이고 다 이제 아까 자연적인 방법을 다 바꿨거든요. 뒤에서 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바꾸고 나서 아이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제가 잠깐 이제 통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오든 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다 보면 어딘가 분명히 아프실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현대의학 약만 먹고 수술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거 안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데 현대의학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환자가 될 때는 내가 현대의학이 좋은 점, 동양의학이 좋은 점, 대체의학이 좋은 점, 장점들을 다 융합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요. 자, 장단점이 다 있죠. 현대의학은 대부분 급성 질환. 여러분들이 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알레르기, 어떤 염증성 질환, 왜 항생제를 써야 될 때, 그다음에 상처가 났거나 또 응급으로 수술을 요해야 될 때, 이럴 때는 현대의학이 탁월합니다. 근데 현대의학의 단점이 뭐냐면요. 증상에만 포커스를 맞춰줘. 예를 들면 감기도 열 나면 열 떨어뜨리는 약 해열제 주고, 콧물 나면 콧물 말리는 약 주고, 항히스타민 주고, 그다음에 뭐 혈압이 높으면 혈압 떨어뜨리는 약 주고, 당뇨약 주고. 근데 이게 약을 딱 끊으면 치료가 됐나요? 약을 끊으면 증상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완화. 우리가 보통 증상 완화라고 그러죠. 증상만 잠시 가라앉히는 데 초점을 둬서 약을 주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반면에 네, 자연의학, 우리 대체의학이나 한의학 이쪽은 어떤 쪽에 예방의학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 되기 직전에 증상이 보이면 내가 먼저 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치유력,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면역력이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 알레르기, 난치성 질병에 더 효과가 있어요. 대신 치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조금씩 좋아져요. 여러분들이 아토피에 아로마를 한다고 해서 오늘 발랐는데 내일 아침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서서히 눈에 좋아지고 또한 두 번째 장점은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스테로이드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로마로 제가 부작용 있는 분들 못 봤고 또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 있는 분 못 봤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뜸도 있고 부항도 있고 제가 이제 저는 영스랩 대학에서 뜸이나 부항 뭐 사열요법, 한약적 침구요법 그다음에 우리가 약재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포커스에 놓치냐면 근본 장기가 좋아지게끔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공부할 때도 기초가 탄탄해야지 애가 공부를 잘하듯이 건강도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이 어디서 왔냐를 보면 폐에서 오는 거예요. 폐. 그러면 폐가 좋아져서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야지만 알레르기 비염이 낫지. 아무리 알레르기 비염만 약만 먹고 폐는 별로 안 좋아. 이러면 치료가 될까요? 치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을 근본 장기가 좋아진 데 초점을 맞추고 또 환자를 볼 때 이 사람이 통합적이고 균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한의학에서 예를 때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대부분 뭐 면역력이 좋아지고 뭐 간 기능이 확 이렇게 좋아지면 난 건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간신, 비폐신 다섯 개의 장기가 서로 균형을 맞추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출 때 건강한 거지 간 기능만 높고 다른 기능이 떨어지고 이거는 건강의 레벨 균형이 깨져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의학에서는 모든 장기도 균형을 맞춰야 되고 또 뭐 교감과 부교감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항상성, 여러분들의 뭐 혈압, 혈당 이 수준이 항상 일정한 레벨을 맞춰야지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의학은 균형의학이고 에너지의학이고 통합의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현대의학의 좋은 점, 그다음에 한의학의 좋은 점, 대체의학의 좋은 점, 장점만을 갖다가 나한테 접근을 해야지 내가 빨리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부작용도 없고.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났어요. 사실 교통사고 너무 크게 나갖고 사실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뭐 MRI 찍고 막 다 했는데 아시잖아요. 소염 진통제 주고 물리치료 받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약은 딱 일주만 먹고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꿨어요. 카이로프라틱, 한의학적인 침구, 약, 아로마 모든 걸 다 융합했어요. 다 융합했더니 신기하게 치료 기간이 3분의 1로 단축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봤고 우리 가족들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환자일 때는 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치료가 빠르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알레르기 아토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증상은 다 아시죠? 기침, 재채기, 가려움, 발진, 두드러기가 나고요. 아토피는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려움증이 너무 심각해요. 자, 끊임없이 긁고요. 그 다음에 긁다 보니까 여기에 발진, 아까 보셨죠? 우리가 이렇게 이 애기처럼 이게 너무 긁으면 여기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피가 나요. 그리고 이게 피부가 자꾸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고 이게 가렵고 긁고를 계속 악화돼요.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까 사춘기가 접어들면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대인관계 회피라든지 우울증, 또 자살 충동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춘기 이전에 빨리 아이를 좀 치료해줘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스카이를 먹고 목표로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있다면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를 베이스를 다지는 기간이 언제냐면 중학교예요. 중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레르기 아토피는 학업 성적하고 영향이 있다. 뇌 쪽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리고 애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공부 안 합니다. 자존감 떨어지는 아이들. 공부도 내가 막 의기양양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거지. 자존감이 바닥인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질문할 것도 안 해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것도 안 하고 학생 누가 친구한테 물어볼 것도 안 물어봐요. 애들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춘기 때 이전에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늦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 이제 원인을 좀 얘기할게요. 이게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뭐 아토피, 천식 똑같습니다. 자, 이게 환절기 때 꽃가루 난리죠. 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사실 밖에 꽃가루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집안에는 먼지와 진드기예요, 진드기. 그리고 만약에 집에 혹시 동물 키우시는 분들,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동물 키우면 안 되는 거 알죠? 알레르기 동물에서도 진드기도 나오지만 동물의 털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식품도 알레르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 식품 같은 것들. 그래서 이 원인 물질이 이제 우리 코 점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 점막에 들어가면 이 알러지 원인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요. 붓다 보니까 이 코 점막이 좁아지는 거죠. 코 점막만 좁아지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그림을 좀 확대가 안 되는, 확대가 안 되네요.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앞부분은 기도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여러분이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공기통로라고 보시고요. 이 뒤쪽에 식도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뒤쪽으로 넘어가고 공기는 앞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기관과, 자, 폐가 있고요. 요 밑에 기관지, 요게 기관지예요. 근데 이 알러지 물질들이 코로 들어가면 알레르기 비염, 자, 기관지로 들어가면 기관지에도 이게 근육을 확 수축시키면서 여러분들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관지 천식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천식은 사촌이에요. 사촌관계. 같은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알레르기 비염만 있다. 천식도 올 수 있고요. 이 아이는 아토피도 올 수 있다고 보고요. 두 가지. 폐 건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숨 쉬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다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근본 장기가 뭐예요? 폐를 건강하게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천식부터 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도 낫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폐하고 피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폐가 안 좋으면 그게 건강 상태가 피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담배 피시는 아저씨들 얼굴 보세요. 피부 맑아요? 칙칙하고 꺼멓고 뭔가 매연이 확 낀 그런 피부잖아요. 이게 바로 폐 건강이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토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아이 폐 건강부터 먼저 베이스를 잘 고쳐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다 연고만 바를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좀 숨을 잘 쉬고 폐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스를 건강하게 해야지 이런 모든 질환, 삼총사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공부와 똑같아요.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베이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모든 질병, 꼭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높아지면 모든 질병이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만성 피로. 아까 머리로 산소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집중력 저하. 자, 우리가 뇌는요, 산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 보면 혈관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이 뇌예요, 뇌. 그리고 뇌가 우리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뇌를 다치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뇌 쪽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학업 성적도 떨어지죠. 애들이 키도 안 자라죠. 만성 피로에 시달리죠. 게다가 애들이 이제 막 짜증 늘고 굉장히 우울감에 이제 성격까지 변해요, 애들이. 굉장히 부정적이 돼요, 애들이. 막, 뭐, 주변에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겠어요? 애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크게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빨리빨리 조금 엄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애가 좀 치료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현대의학이 안 된다는데? 불치병이라는데? 그리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전 이제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에서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면역적으로는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 E라든지 뭐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그렇다. 예, 집 청소부터 하셔야 됩니다. 집 청소 아이 침구 세탁 깨끗하게 하시고요. 삶던 뭐 햇빛 일광욕을 하시던 하시고 뒤에서 제가 아토피 진드기 죽이는 알레르기 뭐죠? 아로마 같은 것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햇빛에 일광소독 하셔야 됩니다. 애들 침구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죠? 우리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좀 설치해 주시면 좋겠죠. 아이 있는 방. 그리고 가습기 필수고요. 가습기. 자, 뒤에서 그런 얘기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인은 이제 음식물도 그렇고 꽃가루, 애완동물, 진먼지, 진드기 가장 1순위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가 꽃가루 때문에 아닐까? 아닙니다. 밖에 꽃가루보다 우리 집안에 있는 먼지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집안의 먼지 안에 보이지 않는 진먼지, 진드기 그게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계란이나 우유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게 안 맞는 아이들이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아이들이 우유 단백질 안 맞아서 못 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면만 입히셔야 돼요. 합성섬유 뭐 우리가 있죠. 합성섬유 같은 거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얘들이 더 간지러워요. 더 그렇기 때문에 면 종류 이런 것만 입히셔야 되고 또 음식물 이렇게 우유, 계란, 뭐 밀, 해산물 이런 것들은 먹고 나서 뭔가 가렵다 이러면 이 아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고 뭐가 가렵다 발진이 난다 그러면 아이하고 안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피하셔야 되겠죠. 자, 아토피 아까 말씀드렸죠. 아토피는 피부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염증. 근데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이 있다는 건 엄마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거나 뭐 그러면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가족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아토피나 천식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아까 삼총사 같이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왜 가족력이 있다는 건 왜 엄마가 보셨죠? 아이들은 얼굴 쪽에 먼저 많이 나타나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목, 이게 관절이 접히는 부분. 그러니까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발목 이런 데 접히는 부분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지금 스테로이드 치료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상처가 나면 항생제 좀 주고 그다음 가려우면 항히스타민제 주고 그런데 항생제도 여러분들 부작용 많은 거 아시죠? 내성생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생제의 내성은 뭐냐면 항생제를 1세대를 썼다가 이게 잘 안 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조금 센 2세대를 써요. 2세대도 안 들어. 그럼 조금 더 센 3세대를 쓰는 거야. 3세대도 안 들어. 그럼 더 쓸 항생제면 항생제의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써야 될 때 항생제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셔서 3세대까지 쓰고 더 이상 쓸 항생제가 없으니까 염증, 그러니까 폐 염증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도 문제가 있고 스테로이드도 장기간 쓰시면 안 돼요. 최대한 1주, 2주? 2주 정도만 쓰고 끊으셔야 돼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오래 쓰면 피부가 얇아진다든지 이렇게 약간 알레르기처럼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모기 물린 것처럼 스트레칭 마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 같은 것들이 유발된다든지 이게 스테로이드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딱히 치료법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예방은 아까 가족력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성비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습제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이제 보습제 바를 때 아로마 오일을 브랜딩한 것들을 이제 먼저 같이 보습제에다 섞어서 같이 발라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로마 성분 중에 이제 염증에 좋은 거, 재생에 좋은 거,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천연 아로마가 그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치료제 역할. 그런 것들을 같이 발라주고. 자, 그 다음에 목욕은 한 번만 해야 돼요. 아시죠? 자주 하면, 특히 뜨거운 물로 자주 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목욕도 한 번만 해야 되고, 또 문지르면 안 되죠. 가볍게 두드려서 말려야 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질병을 악화하는 원인이에요. 사실 모든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을 악화하는데 특히나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은 특히 악화하는 원인이고, 자, 습도 조절. 폐는요, 건조한 걸 싫어요, 폐는. 건조한 우리가 그래서 가을철에 갑자기 건조해지면서 감기 걸리는 게 공기가 습도가 떨어지면서 건조해지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나 점막 같은 것들은 건조해지면 자꾸 기침이 유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아이가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습도 조절을 위해서 그 가습기 틀어주셔야 되겠죠. 가습기. 그 다음에 면으로 된 의료를 옷을 입혀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들 수분 섭취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식생활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디톡스 같은 것들 식생활 바꾸고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려움증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요.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취침 전에 복용을 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치료법이 없다.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이런 거 먹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부작용이 있다고 특히 항생제, 스테로이드 부작용 굉장히 많고 항히스타민은 졸음 때문에 문제가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에서 좀 해답을 찾아보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법은 되게 많아요. 한의학적인 방법, 그다음에 아로마 대체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디톡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 수업을 할 수 없지만 아로마에